그 확률변수 x가 이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컨셉이 뭐냐 하면 뭔가 분위기 싸움은 일단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대칭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너희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그 내가 얘들아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대충 뭐 어디에 있을지 그러니까 너희가 x가 10이라는 것도 있고 20, 뭐 4랑 20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그려가지고 일단은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평균이 m이니까 여기에 이제 분명히 m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m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봐봐봐. 일단 너희가 얘는 얘가 면적이야. 면적이 아니라 높이야. F10이라는 건 넓이가 아니라 높이야. 너희가 아마 통계학에서 넓이가 확률이 크다 그러면 넓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지금 얘들아 F10은 1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이런 데 10이 있으면 이런 데 만약에 10이 있잖아. 그럼 뭐 20이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10보다 20이 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얘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F10이 F20보다 크다라는 거 맞아? 요 말 이해돼? 그래서 일단 얘들 요 말은 맞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게 되면 F4보다 얘들아 F22가 더 어때야 돼? 커줘야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F4보다 F22가 그러면 여기에 20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22가 있게 되는 거고 4라는 게 얘들아 F4보다 얘들아 F22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높이가 더 커야 되려면 4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4가 막 졸라 멀리 이런 데 얘들아 4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그림을 막 그릴 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라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너희가 얘들아 이거 왜 안 될까 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안 되는 그래프를 사실 그려준 건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야. 왜냐면 본인이 한 번에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정답률 봐봐. 84%인데 틀리면 안 되겠지 않냐 얘들아? 개나 소나 맞는 거 아니야. 84%인데 그치?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 건데 니네 그냥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얘들아 10이 여기에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얘들아 이만큼 길이가 지금 몇인 상황이야? 이만큼이 6인 상황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뭐 이게 뭐 장난하네. 여기 길이가 10이고 막 여기 길이가 막 12가 되고 이 길이 자체가 맞아 떨어지진 않지. 그지? 맞아. 6이 뭐 10이나 12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리다가 요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맞지 않는구나 좀 안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 대칭성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뭐 너희가 알다시피 평균에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 평균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내가 얘들아 10을 아까 m보다 오른쪽에 그렸는데 10을 m보다가는 얘들아 왼쪽 어딘가에 여기에 x값 10을 한번 찍어보면 분명히 20이라는 건 조금 더 먼 쪽에 있어야 되지. 20은 이렇게 먼 쪽에. 요 함수값보다 요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 얘무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돼. 맞아. 그래서 빨간색 내가 한번 찍어봤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F22가 더 크다는 건 22가 여기에 있다면 얘들아 22가 이런 데 있어서 여기가 F20이라면 4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M으로부터. 가운데 M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4가 존재해야 되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그치?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이렇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 이거 괜찮겠니? 이거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딱 보니까 뭐 F12 빨간색 F12 F20보다 큰 것도 맞고 F22가 F4보다 큰 것도 맞고 맞아? 어차피 문제에서 지금 너희가 표준 편차는 5라고 줬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얘들아 어때야 돼? 무조건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 맞아? 평균의 위치가 빨간색을 봐보게 되면 10부터 20 사이에 있어. 초록색을 보면 4부터 22 사이에 있어. 자, 빨간색 봅시다. M 값이
10쪽에 치우쳐 있니? 22쪽에 치우쳐 있니? 10쪽에 치우쳐 있다는 건 중점이 15잖아. m은 15보다 얘들아 어때야 되는 거야? 15보다 작아야 된다. 내 말 동의하니 얘들아? 딱 가운데 10과 20의 가운데가 15잖아. 그러면 m이 얘들아 15보다는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가운데 있으면 공평하게 있는 거잖아. 근데 어느 쪽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 거야? 10쪽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m이 1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초록색만 보면 너희가 4쪽에 치우쳐야 돼. 22쪽에 누구 쪽에 더 가까이 가야 돼? m이 22한테 가까이 가야 돼. 근데 4랑 22랑 중점이 몇이야? 그럼 13이 딱 가운데 있으면 13인데 누구를 좀 더 향해 가야 돼? 22를 향해 가야 되니까 13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더 커져야 되는 거 맞아? 뭐 니네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 맞아? 그냥 여기에 딱 여기가 13이 있고 아이고 13이 아니라 여기에 딱 4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너희가 22가 있을 때 딱 가운데 얘들아 뭐가 있다는 거야? 13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m이 22쪽에 간다는 건 m이 뭐 이런 데 간다는 거 맞아? m이 13에서 22보다 더 얘들아 어때? 치우쳐져야 된다는 건 13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m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제 m이 자연수라고 사실 했지, 그치? 그냥 준 거지, 그치? m을 14 수능장에서 이렇게까지 맞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충 맞겠지 얘들아. 표준화 시킨 것도 답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근데 이제 평균을 좀 찍어봤자 다른 게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때려 맞춰서 맞출 만한 문제는 아니야. 너희가 뭐 12나 뭐 14나 이런 걸로 뭐 해보잖아. 그 답에 있어 얘들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진 않았다고 문제가. 알겠니? 그러니까 좀 대충 찾았다면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얘들아 m값의 범위가 이거고 자연수니까 14다. 요거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66번도 가봅시다 얘들아. 66번 66번은 조금 이제 오타 같은 거 수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스몰 x가 이제 라지 x를 좀 봐줘야 돼. 아마 눈치챘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64 이상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넓이야. 이거 넓이 64 이상의 확률이니까 어떤 얘들아 어떤 확률 윗도 함수의 구간의 넓이야. 그럼 얘네들아 56보다 작거나 같은 쪽의 넓이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뭐보다 클 면적이랑 작을 면적이 똑같아야 돼. 66번이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림 그려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정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64가 얘들아 이런 데 있으면 64보다 클 면적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면적이 된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56 이하 면적과 또 같아져야 돼. 넓이가 같아야 돼. 그치? 그러려면 딱 대칭으로 얘들아 여기서 대칭으로 가서 여기에 딱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56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56보다 작을 면적. 요거 대칭성은 좀 봐줄 수 있겠니? 물론 함수값도 똑같기는 해. 얘들아 56 넣었을 때랑 64 넣었을 때 함수값도 없대. 여기 함수값도 같기도 하지. 그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제 요 면적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안다면 평균값은 56과 64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 돼. 중점에 있어야 돼. 요 그림을 해석하면 평균이 몇이다? 60이다 라고 나온 거 맞아? 중점이 60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m 값이 60입니다 라고 준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래 놓고서 뭐 우리 얘들아 맨날 이 공식 나올 때마다 2x제곱 나오면 2x제곱은 2x제곱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다시 써주게 되면 우리 얘들아 9x는 2x의 제곱에서 얘들아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분산이라는 건 얘들아 어때? 분산이라는 건 표준편차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문제에서 3616이라고 나와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평균을 몇이라고 구했어? 60의 제곱 바로 암산하면 몇 되는 거야? 3600 되니까 얘들아 시그마 제곱이 16이고 시그마 양수지. 시그마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60,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뭐 이거 표준하는 뭐 니네가 알아서 시켜도 되겠지. 알겠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집에서 이제 시장까지의 거리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거리, 우리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뭐 x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명시해 줘야 되는 거 맞아,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밑에다 써보게 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1740, 50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말하는 거야. 맞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x가 얘들아, x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얘들아 2000 이상인 확률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뭐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쭉 내려가 보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초록색으로 조건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조건부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뭐 온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잘 조금 애들 부담스럽단 말이야. 처음 푸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자가용일 때,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시장에서 얘들아 온 고객, 자가용 이용한 고객 중에서 얘들아 한 명을 선택을 하는데, 얘들아 봐봐. 자가용을 이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왔다는 조건 하에서 뭐였을 확률이야? 2000 미만이었을 확률이었던 거 맞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하는 대상이 뭐야?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되지.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얘들아 어떤 것 미만, 2000 미만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야. 요즘에 미세먼지 많고 한데 가까이 사는 데 타고 왔나 이 새끼들이 한번 조사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좀 먼 데 타고 오면 괜찮은데 뭐 2000 미만인데 누가 타고 왔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솔직히 이게 나중에 논술로 가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뭐 자가용일 타고 왔다는 사건을 뭐라고 하고 뭐 A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00 미만인 사건을 B라고 하자라고 명시를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힘들어,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줘. 조건이 뭐야? 자가용. 그냥 뭐 자라고 쓸게 내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들아 뭐가 돼야 돼? 2000 미만. 미만이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화살표 할게. 2000 미만. 우리끼리 푸는 거니까 얘들아 대충 써도 괜찮은 거잖아. 맞아, 얘들아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은 뭐 정규 분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x가 2000 이상이거나 뭐 미만의 확률은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공식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거는 p 자가용 분의 p 2000 미만 교집합 자가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어. 알겠니? 이거를 그래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가 이제 자가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가용은 이거야. 2000 멀리 사는데 타고 오거나 가까이 사는데 타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맞아. 항상 조건부 확률은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맞아. 전체 경우의 수가 먼데 타, 가까운데 타, 이거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이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2000보다 먼데 2000보다 멀리 살면서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더하기 얘들아 가까이 살면서 2000보다 가까이 살면서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고, 분자는 항상 분모의 일부에 요거 있지 얘들아. 이게 얘들아 분자가 되는 거 맞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2000 미만이면서 이제 자가용을 타게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에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뭐가 필요하냐면 2000 이상의 확률 혹은 2000 미만일 확률이 필요해. 근데 서로 여사건 관계잖아. 그럼 2000 이상일 확률을 구한다면 1에서 빼서 우리가 2000 미만의 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봐봐. 거리가 이제 x였으니까 x가 2000 이상일 확률을 여기 밑에다 구해보잔 말이야. x가 2000 이상일 확률이다. 그럼 2000에서 몇을 빼니? 1740을 빼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몇 나와? 260을 몇으로 나눠? 500으로 나누게 되는 거 맞아. 그럼 0.52가 나오지. 그러면 z가 몇 이상? 0.52 이상. 0.52를 왜 줬는 줄 알겠어 여기? 그럼 이상일 확률이니까 몇 해야 돼? 0.5에서 빼니까 0.3. 요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뭐 그림까지 그려서 뭐 해줘야 될 것 같진 않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여기다 쓸게. P 2000 이상일 확률이 0.3이구나. 당연히 얘들아 2000 미만일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0.7이 되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빨간색 오른쪽에 써있는데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자, 요 부분 보이니? 요만큼 부분 보여? 여기 분해 해놓고 여기는 얘들아 어떻게 되니? 멀리 살면서 타야 되지 얘들아. 자 멀리 살 확률이 일단 몇인데? 0.3 곱하기 자 얘들아 먼 애들 중에서 타는 확률 탈 확률이 몇이래? 0.15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얘가 0.15 이렇게 더하기 마찬가지로 얘들아 가까이 살 확률은 0.7인데 가까이 사는 애들을 조사했던 애들아 탈 확률이 몇이래? 5% 0.05 이렇게 0.05가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똑같이 0.7 곱하기 0.05는 방금 썼으니까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지. 알겠어 얘들아? 그 어느 농장에 얘들에게 뭐 돼지가 나와가지고 얘들아 졸라 좀 황당하기도 하고 평가원 문제도 그렇지. 돼지를 뽑아. 그러니까 돼지의 정신이 팔려서 이거를 좀 못 풀지 않나 싶기는 해. 니네 요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 얘들아 우리 커트라인 구하는 것들 많이 해봤지. 맞아. 그러니까 커트라인이랑 똑같아. 니네가 뭐 이런 거야. 너희가 1등급 맞아야 돼. 만약에 200명이 있는데 전교에 200명이 있는데 너희가 1등급 맞아야 돼. 1등급 상위 몇 프로니까 4%니까 니네들아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8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맞아. 200명이면 100명당 4명이니까 맞아 얘들아. 그래서 뭐 그런 비율을 그냥 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 너희가 돼지가 200마리가 있어야 돼. 줄라 많아. 200마리가 있는데 딱 그 중에 몇 마리만 돼지가 3마리. 그러면 얘들아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지면 그게 아니라 돼지가 있으면 무슨 말이야? 아무튼 돼지가 뽑히려면 몇 마리가 있는데 200마리가 있는데 상위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럼 몇 프로야 얘들아? 100, 그러니까 100으로 치게 되면 얘들아 몇 마리가 되는 거야? 1.5마리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1.5%라는 거 알겠지? 상위 1.5%. 여기 돼지 사회도 힘들어. 1등급이 4%인데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1.5% 안에 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최소 무게가 얘들아 돼지들의 커트라인. 이게 돼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니? 그럼 돼지들이 그 K, 돼지의 무게를 X라고 놓게 되면 맞아. 이 X가 K 이상일 확률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이 너희가 상위 몇 프로라고 얘들아? 상위 1.5% 안에 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 상위 1.5%. 그럼 1.5%는 0.015지. 그래서 이게 0.015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니네 뭐 바이블에서 우리 진도당한 거에서 상위 10%뭐 이렇게 되면 0.1이라고 쓰잖아. 맞아? 그 숫자만 그냥 0.015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 니네 뭐 요 그림 뭔지 알지 얘들아? 이 그림 내가 두 개를 일부러 좀 그려줄게. 두 개를 커트라인 문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그리는 그림은 여기가 X축이고 알겠니 얘들아? 오른쪽에 그리는 그림은 여기를 Z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무게가 110이 평균이다. 표준 편차가 얘들아 10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얘들아 그림이 그려지겠지. 여기 얘들아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야? 11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좀 내가 펑퍼짐하게 그렸어. 그 다음에 너희가 표준 전기 분포를 그리게 되면 조금 더 솟아오르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아무래도 왼쪽 그래프랑 구분하려면 그지? 그래서 너희가 자 표준 전기 분포니까 평균이 몇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에 어딘가 K가 있다면 여기에 어딘가 K가 있다면 K 오른쪽 요만큼 면적을 우리가 몇이라고 주는 거야? 0.015라고 주는 거 맞아? 그 마찬가지로 너희가 K를 표준화 시킬 거 아니겠니? 표준화된 그 값보다 클 요만큼 면적도 몇이 돼야 되는 거야? 0.015가 돼야지 되고 너희가 얘들아 K가 표준화된 곳이 K-110 나누기 몇이다? 10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이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얘들아 이 왼쪽 그림을 그려줘야 왼쪽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 그지?
알겠니 얘들아? 이거 표준화 시킨 거 암산 되지? 그러면 니네 얘들아 이 초록색 B급 면적이 몇인 거야? 0.485 0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Z값이 몇이래? 2.17. 그러므로 얘들아 10분의 K 빼기 110은 몇 나와야 되니 얘들아? 2.17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21을 더해주니까 131.7kg인 거 맞아. 졸라 무겁네 그치? 돼지가 나보다 훨씬 무거워 얘들아. 맞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커트라인 문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차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 72번도 이제 봐보게 되면 얘들아 72번도 그 뭐 이것도 또 대칭성 문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x는 평균이 이제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걸 알고 그치? 근데 y는 평균이 m이니까 모르긴 하는데 그치? 너희가 x에 대한 전기분포 몇이래 얘들아? 표준 편차가 4지. 근데 y도 표준 편차가 몇이라고 돼 있는 거야? 4라고 돼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뭘 알아뒀으면 좋겠냐면 합동이야 합동. 그냥 편의상 한 좌표축에 얘들아 이거 두 개 나타내게 되면 요 x에 관한 전기분포 곡선과 y에 관한 전기분포 곡선을 내가 만약에 나타내게 되잖아. 만약에 x에 관한 전기분포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따 칠게. 이게 좀 대칭이 좀 아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다라고 칠게 얘들아 이렇게. 요게 이제 x에 대한 전기분포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y에 관한 전기분포도 뭐 빨간색으로 얘들아 일단 해놓게 되면은 알겠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알겠니? 파란색의 평균을 지금 몇이라고 본 거야? 파란색의 평균이 10인 거 맞아? 파란색을 내가 좀 적어주면 x에 대한 전기분포 10,4의 제곱 이거 쓴 거인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를 몇으로 본 거야? 내가 여기를 지금 10으로 본 상태이고 빨간색에 관한 거는 얘들아 너희가 y에 관한 전기분포인데 m,4의 제곱으로 써주게 되고 여기는 알아 몰라. 그냥 m이라고 써야 돼. m이 몇인지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m이 10보다 크다라는 건 아니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이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그냥 합동인 걸 복사해서 붙여놓게 된 거야. 됐니? 자, 그럼 문제 더 읽어보게 되면 일단 얘들아 파란색에다가 12를 대입했을 때 색깔을 맞춰갈까 얘들아? 파란색 함수에다가 12 이거 함수값이지? 넓이값이 아니라 함수값이야. 파란색의 12에 대한 함수값과 빨간색에서 얘들아 26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어. 일단 중요한 건 파란색이 12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있거든. 10보다 큰 게 확실한 거니까 맞니? 근데 26,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왜 좀 오른쪽에 그린지 좀 이유는 알겠어. 솔직히 뭐 10이 나오고 26 나오니까 좀 더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지 않겠냐 눈치상으로 보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른쪽에 그려놓은 건데 얘들아 26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조금만 왼쪽으로 옮기자 얘들아. 근데 뭐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겹쳐도 되고 얘들아 이렇게 포개어질지 당연히 포개어지긴 하겠지 얘들아. 왜냐면 무한히 가는 거니까 포개어지긴 할 거야 그치? 정확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려놓자. 그럼 너희가 얘들아 이제부터 빨간색을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6의 위치를 좀 집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26이 너희가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며. 파란색에 대한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니네 잘 봐봐. 내가 주황색으로 얘들아 이렇게 좀 거놓고 하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거놓은 게 뭐냐 하면 파란색 함수에 대한 그 함수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좀 수평으로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이제 파란색 함수에서 요 점이 그 F10이다라고 놓게 되면 26의 위치가 여기에 26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얘들아 어때야 돼? 26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26이 M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랑 왼쪽에 있을 때를 너희가 다 구분을 좀 해줘야지 돼. 근데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지.
26보다 클 확률이니까 클 면적 말하는 거 맞아? 26의 오른쪽에 있을 면적 26보다 오른쪽에 있을 면적이 0.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얘는 아니지. 이 면적은 얘들아 얼마큼? 요만큼이 0.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들아 26이 m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얘들아 m보다 어느 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왼쪽에 26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알겠니? 왼쪽에. 됐어?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m이 몇이야? m이 28 맞아? 똑같은 합동인 그래프인데 여기 몇 칸 차이나? 얘네들이 몇 칸 차이나? 그럼 이것도 얘들아 몇 칸 차이가 나겠어? 이런 애들도 2칸 차이 나니까 m은 몇이 되는 거니? 28 되는 거 맞아? y에 대한 정규 분포가 28,4의 제곱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 20보다 작을 면적이니까 얘를 이거 갖다가 얘들아 이거 갖다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 맞아? 이거 갖다 표준화시키면 됐어? 뭐 그거 면적은 너희가 좀 구하자. 이건 생략해도 괜찮지. 73번 이것도 이제 그 뭐 문과 거긴 했지만 무려 2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73번이 또 대칭성이야 얘들아. 우리 기출풀이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또 대칭성. 얘들아 너희가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그러니까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냐. 너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무언가 해봤을 텐데 이거 분명히 뭔가를 해봤을 텐데 아니 시그마 n1부터 7까지니까 n에다가 1, 2, 3, 4, 5, 6, 7을 다 넣어보진 않았겠지. 질문하기 전에 얘들아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다 넣어보진 않았더라도 뭐 1이나 2나 뭐 한번 넣어보긴 했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냥 보자마자 뭐야 하고 넘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단 2문장인데 문제가 얼마나 짧니 그치? 얘들아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고.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x가 몇보다 작을 확률이야? x가 1보다 작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x가 1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1을 표준화를 우리가 시켜버리게 되면 1에서 4를 빼니까 마3이지. 마3 나누기 3이니까 z가 마이너스 1 이하의 면적. 내가 여기다 아예 적어놓을게 얘들아. n이 1이면 x가 얘들아 1 이하일 확률이 되는 것이고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z 입장에선 마이너스 1 이하인 면적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돼? 됐어? 근데 일단 표가 없어 여기에. 내가 무슨 표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니네 그 뭐 몇부터 몇까지 넓이 나온 표들 있잖아. 그치? 여기 왼쪽 화면에 뭐 파란색 표 같은 거 맞아. 모니터에 있는 표 같은 거 뭐 이런 게 뭐 없으니까 뭐 물론 뭐 0부터 1까지 면적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치? 3, 4, 1, 3, 3, 4, 2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지. 맞아. 그럼 눈치채지지 않냐 얘들아? 이거 너희가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했겠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n에다 2 한번 넣어보자고 얘들아. n에다가 2를 한번 넣게 되면 x가 2 이하일 면적이기 때문에 이건 얘들아 z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z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2를 표준화시키면은 2-4 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몇 이하? 마이너스 3분의 2 면적. 이런 식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문제는 꼭 z를 뭐 고쳐야지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내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거야. 요거를.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지금 x에 관한 정규분포 곡선을 내가 그려줄 건데 그 x에 관한 정규분포 곡선은 당연히 얘들아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야? 대칭축이 4가 되는 어떠한 표준? 그냥 표준이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봐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지 않겠니 얘들아? 아이고 요걸 그려놓고 하자 얘들아. 얘를 먼저 참 내가 정규분포 곡선을 수천 번 그린 것 같은데 얘들아 아직까지 대칭이 좀 안 돼. 아무튼 이렇게 봐봐 얘들아. 심지어 위에가 뭉툭해. 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슴 아프지만 그러니까 평균이 4인 것까지 적어놓자 얘들아.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딱
4지 그치? 얘가 딱 4지.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내가 아예 줄을 좀 그려놓을 건데 니네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딱 여기에도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도 7이 있게 되는 거 맞아? 7. 요거 정도만 그려놓고 할게. 이 말 이해돼?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이너스 1을 쓸 필요는 없었구나. 1을 써볼까? 여기에 1이 있었을 때가 7인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있었을 때가 7. 맞아 얘들아? 요거랑 좀 헷갈려가지고 그지? x는 몇인 거니까?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x가 2가 얘들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초록색으로 x가 2가 여기 어딘가 있게 되면 이거랑 대응돼서 대칭 쪽에 있는 곳이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 맞아. 여기쯤에 5가 있는 거 맞아. 6이 있는 거 맞아. 미쳤나봐. 6 되는 거 맞니 얘들아? 6 되는 거. 그 다음에 3과 딱 대응되는 거 여기에 딱 3이 있게 되면 여기에 몇이 있는 거야? 여기에 5가 있는 거 맞니 얘들아? 여기쯤에 5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좀 마음을 넓게 열고서 보면 이게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너희가 내가 색깔별로 얘들아 이렇게 점을 좀 찍어봤어. 이렇게 선을 좀 그려봤어. 대칭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보니까 얘들아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x가 몇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n이 1일 때가 이거야 얘들아. n에다가 1 넣어줬을 때가 너희가 이런 면적이 그려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그 다음에 내가 7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n에다가 7 넣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x가 몇 이하일 확률이 되니? 7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 맞아? 왜 내가 7을 받는 줄 알겠지? 1과 7이 평균 4에 대해서 어떠니까? 대칭이니까 7을 본 거야. 그럼 7보다 작을 면적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적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면적 괜찮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몇 번 색칠됐어? 2번 색칠된 것 중에 주황색을 딱 떼어가지고 얘들아 주황색만 똑 떼어가지고 맞니 얘들아? 일로 갖고 오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얘들아 딱 붙여주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 맞아? 주황색 넓이 딱 떼어가지고 오게 되면 그럼 전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니까 이게 전체 넓이가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그러니까 1보다 작을 거랑 7보다 작을 게 합쳐져서 몇 나오는 거야? 1 나오게 되는 거야. 1과 7 갖다가 몇 나왔어? 1 나왔지 그치? 1과 7 대칭이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빠르게 가면 2보다 작을 면적 2보다 얘들아 작을 면적과 또 누구보다 얘들아 누구보다? 6보다 작을 면적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면 또 2번 색칠된 곳을 여기다 딱 떼서 붙여주게 되면 얘들아 또 몇 되는 거야? 또 1 되는 거 맞아.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여기에 n에다가 얘들아 1 넣었을 때랑 7 넣었을 때가 합쳐서 1 나왔지. 2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 당연히 얘들아 3과 4가 아니라 3과 5를 넣어도 몇 나와? 1 나오지. 그럼 1이 몇 번 나와? 3번 나왔으니까 3에다가 마지막으로 얘들아 몇 넣어줘야 되는 거야? 4를 넣어주게 되면 4보다 어떨 면적? 작을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니까 몇 되는 거니? 이 면적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2분의 7 거기다 10을 곱해주면 되겠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처음부터 너희가 이거 발견을 하는 게 아니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봐. 의뢰 그냥 대칭이겠지 라고 얘들아 좀 너희가 들이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알겠니? 나올 게 솔직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렵게 나오면 74번 보면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이제 A 과목 시험 점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근데 보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너희가 파악을 해야 돼. A 과목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구 과목도 있어? B 과목도 있게 되는 거 맞아.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는 A, B를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A, B는 아무래도 사건을 좀 쓰니까 맞아. 사건 A, 사건 B 이렇게 쓰니까 너희가 그거에 형식을 좀 맞춰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냥 써 너희가
A 과목의 시험 점수, A 과목의 시험 점수를 우리가 X라고 놓는 거야. 왼쪽에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과목에 내가 시험 점수를 X라고 놓게 되면 그 X에 대한 건 평균이 몇이고 얘들아?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구나.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너희가 B 과목의 시험 점수가 얘들아, 이제 B 과목의 시험 점수가 Y라고 놓게 되면 평균이 또 저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달라고. B 과목의 확률 변수를 Y라고 놓게 되면 Y에 대한 정기 분포는 이제 M 더하기 3에다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확률 변수를 두 개를 놔줘야 돼. 항상 명시할 수 있어야 돼,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여기가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좀 풀만하지 않겠냐 얘들아?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것처럼 해봐.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게 0.09래. A니까 얘들아 X를 봐야 돼? Y를 봐야 돼? X를 봐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P X가 X가 80 이상 X가 80 이상인 확률이 0.09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요거 써야 돼 얘들아. 방금 쓴 거 마찬가지로 너희가 Y가 몇 이상일 확률, Y가 80 이상일 확률이 0.15다라고 나와있지. Y가 80 이상일 확률 요게 0.15. 여기 내가 써져 있는 지금 너희가 화면에 보여있는 써져 있는 글씨 중에 아무리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통계를 더 잘하게 되고 더 익숙해지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얘들아 그냥 빼먹으면 안 되는 어떤 이렇게 수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안 써 있으면 안 돼. 안 써 있고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우리가 통계학만 할 게 아니니까. 왜냐면 우리는 정말 많은 단어는 수능에서 봐야 되는데, 그치?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거거든. 알겠어? 조금만 안 시키면 얘들아 바로 망가지는 거 알잖아, 니네. 금방금방 또 까먹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좀 좋겠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M 더하기 시그마 구하여라 해가지고 한번 계산만 해주자 이 소리야.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너희가 0.09가 뭔지 알겠지? 0.09 나오려면 0.5에서 0.09랑 관계가 0.41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80을 표준화를 예로 시켜야 되는 거잖아. 8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가 얘들아 바로 1.34 바로 나와 얘들아? 1.34 바로 돼? 왠지 알겠어 얘들아? 1.34 0부터 1.34가 0.41이니까 1.34보다 큰 게 뭐가 되는 거야? 0.09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너희가 Y를 표준화 시킬 땐 얘로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80에서 Z를 빼니까 너희가 77 마이너스 M이라고 내가 써도 되지? 맞아? 그게 얘들아 0.15니까 0.15는 얘들아 뭐에 관련해서 0.15가 0.35랑 관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그래서 1.04 얘들아. 이게 힘든 친구들은 너희가 표준정기분포 곡선 그려서 해봐야 돼. 그냥 이것만 하나 그려주면 얘들아 간단하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1.04가 있어야 이 면적이 몇이 되는 거야? 이 면적이 0.15가 되는 거 정도는 알겠지? 왜냐면 이만큼 면적을 몇이라고 줬으니까 0.35라고 줬으니까 그치?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떠니? 연립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80-m이 1.34 시그마 77-m은 1.04 곱하기 시그마. 연립은 생략합니다. 알겠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의 무게는 정규분포 그러니까 M,1의 제곱을 따르고. 자 얘들아 A의 무게를 우리가 또 뭐라고 놓으면 X라고 놔줘야지 되고 그치? 똑같이 또 써줘 얘들아. A의 무게를 X라고 놓자. A의 무게를 X라고 놓게 되면 X에 대한 정기분포는 M,1의 제곱을 따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B의 무게를 X가 아니니까 뭐라고 나 우리가 Y라고 놓게 되는 거 맞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B의 무게를 Y라고 하면 Y는 정기분포 2M,2의 제곱을 따른다. 서술형이면 방금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제품 B의 무게를 확률 변수 Y라 하면 맞아. 확률 변수 Y는 전기분포 2m, 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써주면 굉장히 멋진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A가 K 이상일 확률, A가 K 이상 이거 빨간색으로 가보자 얘들아. A가 K 이상일 확률이니까 X가 K 이상일 확률. 맞아 얘들아. X가 K 이상일 확률. 그 다음에 얘들아 B가 K 이하일 확률, B가 K 이하일 확률, Y가 K 이하일 확률이 어떻다 서로? 같더라. 넓이가 같더라. 넓이가 같다고. 넓이가 맞냐?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오는 거 무언가보다 클 면적과 무언가보다 작을 면적이 어떻다? 같다. 너희가 이거를 그냥 뭐 표준화시키고 계산하기도 전에 너희 머릿속에 얘들아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하면 이게 지금 표준화시켰을 때 표준 전기 분포 곡선을 내가 그릴 거거든. 표준 전기 분포 곡선. 그래서 표준 전기 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게 되면 누군가보다 클 면적과 얘들아 클 면적과 맞니? 그 다음에 대칭이 이렇게 가야 되지 얘들아. 이렇게 딱 대칭이 이렇게 가서 누군가보다 작을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가 있는 거 맞아. 대칭이다. 또 대칭 맞니? 맞니?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K-M 나누기 1이지. 그거보다 클 면적 아마 여기 있지 않겠니 얘들아. 여기쯤에 K-M 나누기 1이 있어서 그것보다 뭐 할 면적? 오른쪽에 있을 면적과 맞니? 얘를 또 이거 갖다 표준화 시켜주면 K-2M 나누기 몇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점은 여기에 있어서 2분의 K-2M보다 얘들아 어느 쪽의 면적? 왼쪽의 면적이 어떻다? 작다의 면적이 서로 같다. 요걸 너희가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꼭 막 뭐 열심히 만든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치를 챌 좀 짬밥 되겠어. 길이가 어때? 이거 길이가 당연히 길이가 서로 같다면 얘네 둘이 값은 다르지만 부호만 다르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주면 오른쪽과 어떻다? 얘랑 같다. 마이너스 k 더하기 2m이 2k 마이너스 2m이니까 4m이 3k가 되겠지. 4m이 3k 됐니 얘들아? 이거 왜 물어본지 알겠지 얘들아? 얘를 k 대신에 3분의 4m을 넣어줄 수 있겠지. 그걸 m으로 나눠주니까 답은 3분의 4가 될 것이고. 알겠어? 76번 가보자. 76번 가보면 양의 실수 전체에서 이제 정의를 하면 GT가 평균이 t이고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인 어떤 전기 분포가 있을 때 평균이 t고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이야. 조심해야 돼. t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니까 전기 분포를 뭐 따르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x에 관한 전기 분포가 t, t의 제곱분의 1을 따르게 될 텐데, 그치? 이렇게 따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를 좀 잘 봐줘야 돼. 이 gt라는 건 누구에 관한 함수야? t에 관한 함수야. t 값이 변할 거야. 근데 x가 2분의 3 이하일 확률, 면적이 되는 거야. x가 2분의 3 이하의 면적.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전기분포 곡선은 t 값에 따라 바뀌겠지. 맞아 얘들아? 솔직히 뭐 t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대칭축이 이동할 거 아니겠니? t가 커지면 분산, 표준 편차는 줄어들지. t 값이 커지게 되면, 양수인데 커지게 되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너희가 gt의 최대값, gt는 몇 넓이라며.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얘들아 어때?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어떤 뭐 영역의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될 때의, 맞아 얘들아, 그 값을 뭐 t가 언제 커지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됐니 얘들아? 그때의 넓이가 답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잘해줘야 돼. 너희가 아마 여기 이제 x에 대한 전기분포 만드는 걸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걸 못하진 않는데
다시 말하지만 GT가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써주게 되면 잘 봐. GT는 이건데 X가 2분의 3 이하인데 뭐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이거 Z로 표준화 시킬 거 아니겠니? 2분의 3에서 몇을 빼야 돼? 2분의 3에서 T를 빼주시고 맞아.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T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T제곱분의 1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아? T제곱분의 1 뭐 표준화 시킨 거 알겠지? 내가 여기 제곱을 조금 빼먹긴 했다 그치? 전기분포에 여기 제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알겠니 얘들아? 표준 편차가 저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분모 분자에 우리가 t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 얘들아 z가 t제곱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2분의 3의 t의 제곱 보다 작거나 같을 넓이가 되는 거야. 요 말 이해돼? 요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z가 누군가 보다 작거나 같을 면적이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2분의 3 t 제곱이 클수록 좋은 거지. 자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거 상상 한번 해볼게. 니네 표준 전기분포 곡선을 내가 얘들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표준 전기분포 곡선이 있는데 평균이 0이고 이렇게 자 얘들아 z가 누군가 보다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2분의 3 t 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요 값 보이니 얘들아? 요 값 우리가 편의상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2분의 3의 t의 제곱을 k라고 놓게 되면 얘들아 이거를 k라고 놓게 되면 z가 k보다 어느 쪽에 있을 면적? 왼쪽에 있을 넓이야. 그 넓이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k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여기 넓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 맞아? 여기 넓이가 이야기되는 거 맞아? 맞아? k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근데 이거보다 당연히 k가 이런 데 얘들아 k가 있어 버리게 되면 그 왼쪽 넓이니까 이 전체 이만큼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 맞아? 이만큼을 아까보다 확연히 어떠니 더 커지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확연히 면적이 더 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K가 얘들아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좋아? K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다니까? K의 무슨 값 구하는 거야?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얘들아. 요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 K의 최대값은 얘들아 몇 차 함수의 최대값이야?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주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미적분 원과 연계가 된 아주 괜찮은 문제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하던 거 그냥 3차 함수 최대값 이거 최대값 얘들아 이거 최대값이 얘들아 언제 최대값이야? 양수일 때의 최대값이야. 니네 이거 문제 읽을 때 양의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t값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미분해주게 되면 이거를 뭐 y라고 할까 우리가 편의상 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3t가 되고 이걸 마이너스 3t로 묶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1이니까 맞니 얘들아? 요 t에 관한 3차 함수는 우리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3차 함수인 거 맞아? 이 3차 함수가 언제 극소값을 가져? t가 몇일 때? 0일 때랑 그 다음에 언제 극대값을 갖는 거니? t가 1일 때 극대 갖는 거 정도는 알잖아. 간단한 개형이니까.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 그래프를 양의 실수 전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보다 어느 쪽만? 큰 쪽만 잘라줘야 되는 거 맞니 얘들아? 큰 쪽만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언제 최대야? t가 몇일 때 최대야? 1일 때 최대잖아. t가 1일 때 최대니까 여기다 몇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몇이 최대값이니 얘들아? 몇이? 2분의 1이 최대값인 거 맞아? 이 함수의 최대값이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함수 얘들아 즉 k의 최대값이 몇 되는 거야? k의 최대값이 2분의 1이 최대가 되는 거야.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마지노선이 몇이라는 거야? 2분의 1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요 넓이가 무슨 값이 되는 거니 얘들아?
대 값이 되는 거 맞아. 얘가 최대일 때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 때 보여 얘들아, 얘가 최대일 때 우리는 이 넓이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 맞아. 이게 GT 값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빨간색으로 빗금친 면적은 0보다 작을 면적 0.5에다가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얘들아 0부터 몇 사이 면적 0부터 얘들아 2분의 1 사이 면적이 몇이래? 0.1915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6915가 답이 되겠지.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80번 보면 이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HT가 있는데 HT가 뭐 이거래 얘들아. HT가 그치? 맞아. 좀 전에 풀었던 뭐 그건 뭐 비슷하지 않니? 뭐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15 이하인데 니네 봐봐. 얘를 우리가 Z로 좀 나타내야 되잖아. 표준화 시키게 되면 자 15에서 몇을 빼는 거야? 15에서 20을 빼게 되는 거 맞아. 20을 빼고 몇으로 나눠줘야 돼? t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5 나누기 몇이 되는 거야? t 이렇게. 이건 괜찮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x에 대한 정기분포가 20, t의 제곱인데 우리가 x가 15 이하의 넓이를 그지 확률 값을 표준화 시켜서 15에서 20 빼고 t로 나눈 것만 써준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뭐 요게 조금 낯설긴 했겠지만 쓰기만 하면 너희가 기니디가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h 2.5래매 h 2.5는 아까 전에 t 값에다 뭐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2.5 넣어주게 되는 거 맞아? 그럼 2.5분의 마이너스 5는 몇인데?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들아 얘 이거 좌변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지금 뭐야? h 2.5니까 h 2.5는 z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하의 면적이 된다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한 번만 다시 해줄게 얘들아. 어차피 이게 돼야 밑에 거 다 이해하니까. 초록색 잘 봐. h 2.5야. h 2.5는 여기에다가 몇 넣어준 거야? t에다가 2.5를 넣어준 거야 얘들아. t값에다가 우리가 2.5를 넣어준 거거든. 맞니? 무슨 말인지 t값에다가. 그럼 t값에 얘들아 2.5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몇을 넣은 것과 같아? 2.5를 넣은 것과 같아. 그러면 p, z가 몇 이하일 확률?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과 같아지는 거 맞아? 요게 얘랑 같아지는 거 맞니?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넓이나 2보다 오른쪽 넓이나 어떤 거야? 다 같은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참. 이거 괜찮니? 자, 니은 봐보자 얘들아. 니은도 얘들아 H2라며. 그럼 H2니까 몇 넣어줘 여기다가 2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2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Z가 몇 이하일 확률? 마이너스 2.5 이하의 넓이보다 몇 넣어달래 얘들아? H에다 T에다 몇 넣어달래 얘들아? 2.5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 2.5 넣지? 그럼 Z가 몇 이하의 확률? Z가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 뭘 물어보는 줄 알겠어?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니네 표준정기분포 곡선 간단하게만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는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면적이 요만큼 밖에 안 되지. 근데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면적은 아까 거보다 얘들아 훨씬 더 크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니은도 어때? 참이 되는 거 알겠니? 넓이가 더 크니까 니은도 참이 되는 거야. 디귿이 조금 뭐 애매한 경우가 좀 있는 문제긴 한데 자 H5다 얘들아. H5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H5 그럼 여기다 몇 넣어주는 거야? 5 넣어주니까 Z가 몇 이하일 확률?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고 H2는 Z가 저 2 넣어주니까 여기에다가 얘들아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5 이하잖아. 뭐 계속 겹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가 H2에다가 5배를 해주게 되면 맞니 얘들아? 얘가 더 커지냐? 라고 물어본 거야. 5배를 해주면 더 커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좀 정확히 너희가 좀 봐줘야 돼 얘들아. 이거는 됐니? 이게 아까처럼 명확하게 얘들아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봐보자. 표준 전기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얘들아, 표준 전기분포 곡선 됐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면적,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면적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쯤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돼서 문제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0부터 1까지가 몇이래? 0.3413이지. 그럼 거기에서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1587 아니야? 1587. 좌변이 얘들아 0.1587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가 여기쯤 있어서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몇 되는 거? 0.0228 되는 거 맞니? 0.028. 거기다 몇을 곱한대 얘들아? 5를 여기다 곱해봤자 얘들아 어때? 0.1몇 밖에 안 되지. 1,5가 되니 안 되니? 1,5가 되지를 않는 거 맞아? 그럼 택도 없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돼? 반대쪽으로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러므로 맞아 틀려? 틀려 얘들아 알겠니? 너무 근사값이 왼쪽이 훨씬 크잖아. 정확히 곱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 83번 확률 변수가 3개나 있어. 그렇지? 이항분포가 x에 관한 거, y에 관한 거, w에 관한 거 3개가 있어. 이항분포가 있으면 이항분포 갖다가 x, y, w에 대한 정기분포를 만들 수가 있지. 정기분포들을 x에 대한 정기분포를 만들게 되면 자 곱하면 몇 나와 얘들아? 곱하면 평균이 몇 나와? 2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20,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얘들아 y에 대한 정기분포도 만들어주게 되면 225에 5분의 1 곱하면 얘들아 몇 나와? 45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MPQ라는 건 45에다가 5분의 4를 곱하게 되니까 36 나오지. 그래서 6의 제곱 45,6의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Z를 왜 안 쓰는 줄 알지 얘들아? Z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 너희가 서술형에도 W에 대한 정기분포가 400에다 5분의 1 곱하니까 몇 되는 거니 얘들아? 80이 되고 거기다 5분의 4를 또 곱하는 거지. 5로 나눠주면 16이잖아. 근데 16에다 4 곱하니까 64란 말이야. 그래서 8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 좀 헷갈리면 연습장에다 계산해도 되고 그치?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게 되면 자 기니디가 뭐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들아 뭐 다 계산을 끝까지 해주진 않을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제 기억 정도만 해도 아마 이 문제는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자 기억에서 니네 요 부분 보이니 얘들아? 요만큼 부분 맞아. 니네 이런 거 어떻게 써? 니네 이렇게 써 있으면 x가 몇부터 몇 사이다? 마이너스 1부터 몇 사이다? 1 사이다 라고 우리가 얘들아 쓰지 않니? 그치? 그러면 뭐 똑같이 이제 써버리게 되는 거야. 너희가 다시 요 부분을 안에 P 안에 있는 부분을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부터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이 맞니? 그 다음에 걔가 몇부터 몇 사이다? 플러스 10분의 1 사이로 초록색 동그라미 친 것만 이렇게 고쳐도 괜찮아? 정말 별거 없지 않냐?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해 5분의 1이 10분의 2 아니야? 그럼 다 더해주면 얘들아 10분의 2 더하면 10분의 1부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10분의 몇 가지야? 3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100 곱해주게 되면 몇부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0부터 x가 몇 가지? 30까지가 되는 거 맞아. 10부터 몇 가지? 10부터 30. 여기다 지워놓고 여기다 적을 거야 얘들아. 지워놓고 10부터 몇 가지? 30까지 외울 수 있겠어 얘들아. 그래서 적어놓자고 하더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을까? 너희가 요 부분은 P 10에서 X가 몇 사이라고? 10에서 X가 34이라고 하더라. 요 말 이해돼? 내가 적어놓는 이유가 얘들아 뭔지 알겠니? 니네 니은만 봐도 어때? 기억에서 물어봤던 거 니은에서 또 물어보는데 또 아까처럼 그 짓 하고 있으면 찐따가 되겠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저거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 절대값 씌워가지고 막 한 부분 있지. 그 부분은 x로 환산했을 때 10부터 몇 사이다? 30 사이가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야. 이거는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라색? 보라색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부분 봐볼게요. 요만큼 부분을 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자, 얘는 p 몇부터 마이너스 10분의 1부터 400분의 w 마이너스 5분의 1이 몇 사이가 되는 거야? 플러스 10분의 1 사이가 되는 거 맞아. 그럼 5분의 1을 또 더해줘야 돼. 5분의 1은 10분의 2니까 더해주면 플러스 10분의 1부터 400분의 w 10분의 3 400을 곱해주게 되면 몇 나오니? 여기가 40부터 w가 아니라 몇 나와? 100? 120인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40에서 120 사이. 40에서 120. 40에서 120이야. 40에서. 너희가 지금 이건 P 40에서 W가 120 사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기억 괜찮겠니 얘들아? 기억. 됐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 계산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 얘들아. 계산 한번 해보자. 니네 이 부분 보이지 얘들아? 이 부분 은 얘로 표준화 시켜야 되지. 그럼 10에서 20 빼면 몇이야? 10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0 나누기 4 마이너스 2.5. 그러면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2.5부터 x가 얘들아 맞니? 가 아니라 z가 플러스 몇 사이야? 2.5 사이다 라는 거 알겠어? 기억해서 얘들아 좌변이 이렇게 돼. 우변은 너희가 얘를 얘로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40에서 80 빼주면 마이너스 40이잖아. 8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부터 z가 플러스 5 사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표준화 시켜주면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실제 넓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표준 전기분포가 그려졌을 때 맞니? 당연히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 사이에 있는 넓이보다 요만큼 얘들아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 사이에 있는 넓이보다는 너희가 마이너스 5부터 여기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넓이가 당연히 얘들아 크다는 건 알겠니 얘들아? 넓이 비교가 당연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기억은 어때? 참이 되는 짓을 이 짓을 니은 디귿 똑같이 또 하라고. 표준화 얘들아 한 번씩 시켜놓으면 조금씩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또 얘를 계산하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였고 얘는 얘들아 뭐였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였지 그치? 맞아. 물론 너희가 여기 25분의 1로 막 바뀌어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에 얘들아 또다시 계산은 또 해주긴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걸 길이디까지 내가지고 졸라 뭐 계산하게 내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똑같은 짓을 두 번만 더 해주면 되지 그치? 좀 겹치는 것들 위에서 겹치는 거는 위의 계산을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니? 85번을 가봅시다. 85번 어느 회사에서 얘들아 휴대전화 배터리 지속시간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평균이 60시간이었대 얘들아. 평균이 60시간인 전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너희가 지금 이 85번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게 첫째 일단 너희가 이 표현을 보고 8개의 배터리를 조사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 독립시행 n이 몇인? n이 8인. 이게 독립시행인데 n이 8이야. 뭐 어마어마해. 그냥 독립시행으로 풀지 얘를 뭐 독립시행 나오면 통계에서 뭐 이항분포로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항분포가 전기분포에 근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비율 쪽에 가면 모비율로 또 풀리기도 하는 거고 이게 경우 횟수가 되게 많아. 근데 일단 너희가 독립시행인데 몇 번 한다? 8번 한다 라는 건 알아줘야지 돼.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는 성공 횟수지. 맞아 얘들아. 또한 독립시행이 존재하는 곳엔 너희가 무엇인가의 성공 확률을 잡아줘야 되는 거 맞아? 너희가 성공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 얘들아 너희가 휴대전화를 딱 해가지고 지속시간이 60 이상이 확인이 된 걸 성공. 그러니까 60 이상인 게 뭐가 돼?
성공이 되는 거야. 다시 얘들아 지속시간이 몇 이상? 60 이상인 걸 뭐라고 잡자고? 성공 확률 무엇으로 잡자고? P로 잡자고. 알겠니 얘들아? 이거 정확히 하려면 맨날 틀려. 알겠니 얘들아? 명확하게 해줘야 돼. 니네 이거 복습할 때 대충 얘네다 팔 넣고 좀 이따 P가 0.5인 거 내가 말해주긴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답만 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휴대전화 회사에서 8개를 뽑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독립시행을 8번 하는구나. 그러면 지속시간이 60 이상인 게 성공 확률 P라고 잡아야 되겠구나. 몇 번 이상 성공해야 되겠구나. 2번 이상 성공해야 되겠구나. 맞니 얘들아? 2번 이상 성공해야 되겠구나. 괜찮아? 다시 말하지만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 X는 성공 횟수지 몇 번 이상 성공해야 되겠구나. 2번 이상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아직 못 구한 게 뭐 있어? P를 못 구하지 않았니 얘들아? P는 얘들아 내가 여기서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 시간은 할 수 없이 Y라고 놔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나는 너희가 휴대전화 하나를 들었을 때 그 휴대전화가 60시간 이상인 그 성공 개수 너희가 뽑았는데 60시간 이상인 휴대전화를 뽑은 그 성공 횟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지속시간을 Y라고 놓게 되면 Y가 60 이상일 확률이 P인 거 맞아 얘들아? 지속시간이 60 이상이라는 건 Y가 60 이상인 거 맞아? 근데 얘들아 봐봐. Y에 관한 전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Y에 관한 전기분포 곡선은 평균이 몇인 전기분포 곡선이야? 60인 전기분포 곡선인데 거기에서 얘들아 60 이상이래. 60 이상이니까 이면적 구하는 거 아니겠냐? 몇 나오겠니? 0.5가 나오겠지. 표를 왜 안 줬는지 알겠지. 표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 맞아 얘들아? 너희한테 이 P 있지? P가 0.5 혹은 2분의 1이라는 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러면 너희는 8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2분의 1인데 몇 번 이상 성공해야 되니까 2번 이상이니까 1에서 성공 횟수가 0일 확률과 맞냐? 성공 횟수가 몇일 확률을 빼줘야 돼? 1일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 맞아? 성공 횟수가 빵번일 확률은 8번 중에 빵번 골라서 2분의 1로 빵번 성공 2분의 1로 8번은 어때야 돼? 실패해줘야 되는 거 맞아? 독립시행 공식 한번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더하기 8C1에 2분의 1의 1승에 2분의 1의 7승 뭐 여기까지 가겠지 그치? 됐니 얘들아? 대부분 복습할 때 확률 변수가 무엇이다 라는 명시 없이 대충 여기 이런 부분 얘들아 계산해가지고 복습을 한다고. 알겠니? 그렇게 복습하지는 말자. 이것도 아마 수능 기출이었을 거야 내 기억에 얘들아. 여기 기출 문제야. 수능 기출인데 너희가 얘들아 그러니까 전기분포 n,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을 거야. 이 말 자체가. 알겠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헷갈려 했던 것, 좀 삽질했던 것들. 자, 이 내용 보이니 얘들아? 이 내용. 대칭축이 몇이다? 대칭축. X는 50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소리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얘들아 너희가 내가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그 4가지를 정말 자세하게 찍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알겠어? 너희가 나한테 그냥 올려주지 않아 얘들아. 나한테 문자를 하면 올려줄 거야. 토아이스 채널이든 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걸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돼. 이걸 주기가 100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야 주기가 100이면 전기분포 함수가 아니라 계속 나와 얘들아. 계속 이렇게 줬다는 거야. 맞아 얘들아. 이거 하나 넓이가 몇인데 1인데 그럼 1이 계속 나와. 무한히. 확률밀도 함수 넓이가 무한히 나와. 망한 거지. 이해돼?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평균이 50이다 라는 걸 아는 건 이게 뭐 너희한테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기본이야. 대칭축이 50. 평균이 몇? 50. 여기가 50이라고. 여기가 50. 그럼 여기는 몇인 거야? 여기는 당연히 10 더했으니까
60이고 여기 몇 되는 거야? 70, 80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맞냐? x값들이.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40이 되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것도 너희한테 그때 내가 이런 문제는 위에서 너희가 뭐 요런 위에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주잖아 얘들아. 우변에 표를 주지 않니 얘들아? 표 대신에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자 라는 것도 앞에서 이제 배웠었고, 뭐 그거 간단하게 보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50을 표준화시키면 얘는 Z로서 몇이 되는 거야? Z로서는 0이 되는 거 맞아? 60을 표준화시켜주면 몇 되는 거야? Z로서 1 되는 거. 뭐 바로 여기가 50이니까 바로 표준화 할 수 있지. 60-50 나누기 10이니까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 면적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면적을 몇이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0.6826이라고 주게 된 거 맞아? 절반이니까 0부터 1까지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0.3413이다 라고 표처럼 준 거야. 표 대신에 그림으로 준 거야. 알겠니 얘들아? 마찬가지로 그러면 9544 절반이 뭐가 되는 거니? 0부터 몇 가지 면적이야? 2까지가 되겠지. 왜냐하면 70을 표준화 시켜주면 몇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절반한 게 몇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면적이 되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뭘 준 거냐 하면 얘들아, Z가 0에서 Z가 몇 사이? 0에서 Z가 몇 사이? 1 사이 면적과 0에서 Z가 몇 사이? 2 사이. 그 다음에 몇 사이? 3 사이. 이 면적은 다 준 거야 얘들아. 이건 표로 준 것과 다름없게 되는 거야. 준 것과 다름없다. 알겠니? 자,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얘를 조금 이제 더 명확하게 보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 정규 분포가 n,10의 제곱을 따랐기 때문에 모집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뭐를 쓰니? x를 쓰니까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50,10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 다음부터 물 흘러가듯이 풀면 돼. 몇 개 뽑았어? 25개 뽑았어 얘들아. 그 25개의 표본 평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x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x1부터 x 25까지 더한 걸 몇으로 나눈 거? 25로 나눈 걸 우리가 x바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바뀐다 안 바뀐다? 평균은 안 바뀌고 분산만 몇으로 나눠줘? n 25로 나눠주지. 4니까 2의 제곱. 뭐 요거 맨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무 이것만 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맨날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고쳐놓고 이 뭐 하자는 거야? 왜 표를 안 줬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러다가 못 푼다고. 알겠니 얘들아? 내년에 또 한다. 44에서 몇에 빼니? 몇이야?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나누기 2는 마이너스 3. 48에서 빼니까 뭐 마이너스 1이고 뭐 이거 면적은 잘 구하자 얘들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알겠니?